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 의회 지민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직 1개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의 단장이 4개월 넘게 공석인 가운데 천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사무국의 부실 자료 제출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무국 수장인 단장의 부재로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항 국가습지보건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옛 장항 재련소 자연환경보건사업이 전액 국비 추진됩니다. MG 조폭 조직에 가입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성착취물 제작 및 보관 등으로 수배를 받던 20대 조직원이 베트남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이 자랑하는 서해의 모습을 드론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낸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 의회 윤리특위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 의원이 음주사고를 내고 주치 소란을 피워 경찰이 체포장구를 사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치 소란은 정계 논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지 의원 측 증언에 따라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음주사고 직후 경찰은 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치 소란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우고 천안 서북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연행 뒤에도 소란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 넘은 시각에 서장마저 현장에 나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저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다 얘기했어요. 뭐 정당한 경찰장 사용이고 거기서 제가 봐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 의원의 주치 소란은 징계 수위 논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측 관계자는 경찰 조서를 근거로 회의가 열렸는데 조서엔 체포장구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기자는 이철수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답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지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하루 전인 5일 소속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측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입니다. 지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탈당 관련해서는 저는 의회든 당이든 미리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의회도 보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공식적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사전에 이제 탈당 관련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 했고요. 왜 의회 공식적으로 했으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대체 이걸 어떤 연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충남도의회는 오늘 15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 이대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대로 징계가 확정된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 단장은 4개월째 공석입니다. 축구단 안팎에선 사무국 선수단 정비 등 내년 시즌 준비를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단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한편 천안시의회가 천안시티FC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단이 부실 자료를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점 역시 단장 부재로 인해 생긴 소동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 사무국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인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3개월째 공석인 단장의 부재에 대해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지난 5일 체육진흥과와 축구단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선희 위원은 구단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테크니컬 디렉터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TD의 역할이 뭐냐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TD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TD는 말 그대로 우리 구단의 그 프로 구단의 그 성적을 위해서 이제 그 선수들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우수 선수를 그 물색해서 데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카우트는 뭡니까? 스카우터 역할? 스카우터는 이제 그 전국의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우수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물색을 해오면은 그 선수들의 전력이라든가 또 그 선수들의 역할 또 포지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 TD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TD는 선수단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입니까? 선수단에 속한다고. 선수단입니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여기에는 왜 그럼 전략강화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프로축구 연맹에서 저희 그 프로 구단이 20명 이상을 그 채용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 규정에. 근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1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연맹의 규정에 조금이라도 부합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부분입니다. 구단 측은 TD의 이름이 사무국에 들어간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제시한 프로축구단 자격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직원 인원수를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무국 직원 적정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면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 사무국 구성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사무국 수장의 주재 탓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 의원은 테크니컬 디렉터가 선수단에 소속돼 있음에도 사무국 조직도에 넣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건 엄연한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TD가 선수단입니까? 사무국 조직도에 있는 사무국 직원입니까? 선수단에 더 치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 사실이네요. 내년이면 프로 출범 2년 차를 맞아 더 높은 목표로 가야 할 천안시 TFC. 그러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건 내부 결집력 강화라고 지역 축구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환경 분야 제1호 공약인 장항 국가습지 복원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685억 원을 들여 국가습지를 조성합니다. 사업이 끝나면 옛 장항 재련소엔 습지와 생태숲 등 환경 생태시설이 들어섭니다.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685억 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장항 국가습지복원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환경부는 옛 장항 재련소 주변 28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습지, 생태숲을 포함한 녹지와 습지 전망시설, 탐방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옛 장항 재련소는 1936년부터 일제에 의해 운영되다 해방 후인 1947년부터 1971년까지는 국가직영으로 이후 일반에 매각됐다 1989년 폐쇄됐습니다. 재련소 폐쇄 이후 이 지역은 제설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토양과 농작물이 오염됐고 주변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암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후 충남도와 서천군 등의 노력 끝에 환경부의 협력 약속을 이끌어냈고 결국 지난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항재련소 주변 지역은 과거 1936년부터 1989년까지 국가와 민간에서 장항재련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속,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지난 2020년까지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천군과 함께 습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진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국립생태원 등의 기존 기반 시설과 연계해 사업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충남의 3대 수출 시장이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올린 나라이기도 한데요. 동남아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도지사가 베트남 박장성과의 우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동남아 출장길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베트남 박장성 레아인증 인민위원장을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박장성은 행정관리 및 운영 경험 교환과 각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휘부와 소속 공무원의 상호 방문 연수 등 교류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개발 투자, 농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 무역 증진 등 경제 분야에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장성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우리 충남과의 앞으로 문화, 인적 교류, 교육적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발전하고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아인 지역 위원장도 박장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처로 선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이제 내일이죠.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합니다. 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귀왕 위원장이 지난 6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복 위원장의 선언은 충남에선 첫 공식 출마 선언인데요. 앞으로 예비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복귀왕 위원장은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22대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는 선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내고 국정을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부산 엑스포의 어이없는 유치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행은 불통과 무능과 실패로 점철되었고 그 결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와 국룰 분열, 국민 자존심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 위원장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독선 행정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산시정도 걱정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교육 지원 경비 집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시정과 시의회가 갈등과 대립을 야기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산시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중심 어린 우려와 지적에 귀를 닫고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통이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엿장수 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어떠한 역할도 책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당장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 복 위원장은 총선 레이스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동시에 아산과 지역구 대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선 현 이명수 의원이 유력하지만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꾸준히 함합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복 위원장은 상대 후보가 누구든 관계없이 흑색 선전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페어플레이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세훈 전 아산시장, 김영권 충남도당 대변인, 황재환 전 아산시의회 의장이 참여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02년생 조직폭력배 모임에 가입 후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피의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결국 경찰과 베트남 공안 등과의 공조 끝에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MZ 조폭들의 모임인 전국회 가입 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성착취물 제작 및 보관 혐의를 받고 있던 20대 조직원이 도주한 베트남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인터폴, 베트남 공안 등과의 공조를 통해 논산 지역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21살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그의 조직원들이 전북 지역에서 폭력 조직원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속한 조직원들의 개별 범죄를 확인하던 중 A씨가 각종 범죄에 가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고 경찰은 곧장 인터폴, 베트남 공안, 캄보디아 등 인접국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 33명에 대해서도 불법 도박장 운영과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후속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지역 서해 바다의 아름다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충청남도가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제2회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공모전은 지난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영상 95점과 사진 236점 등 총 331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일반 국민 분야 대상은 가로림만의 전박이 물범과 생명이 넘치는 서해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천안의 엄지록 씨가 수상했습니다. 제2회 충남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요. 충남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가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 바다의 경관이다 보니까 바다와 갯벌에서 살아가는 동물들과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최우수상에는 사진 부분의 김대광 씨, 영상 부분 박유란 씨가 각각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우수 및 장려상, 입선 등 1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은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앞으로 이 자료들을 각종 도 홍보물과 SNS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획정안 가운데 천안시를 살펴보면 천안, 가불병 세 지역구의 인구수를 각각 약 22만여 명 선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여야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천안의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야당 쪽 인사는 천안 행정구에 따라 맞추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청사 청수동 이전으로 침체됐던 신부동 옛 법원길이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천안시는 지난 2일 신부동 여흥빌딩에서 옛 법원길 프로젝트의 거점 시설인 문화생산기지를 개소하고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활성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화생산기지는 이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창업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생활권 중심을 형성하고 천안의 대표적 문화생산 공간으로 발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단하는 천안시티FC의 두 번째 유소년팀인 U15팀 감독에 김진환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011년 강원 FC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김 감독은 인천, 광주, 광주FC, 서울 이랜드FC 등을 거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은퇴 후 서울 이랜드FC U12팀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김 감독은 초등 축구리그 서울 권역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입증해 보였습니다. 김진환 감독은 새롭게 창단되는 팀에 합류해 행복하고 지난해 초등학생에 이어 올해 중학생들까지 지도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신 김영권 대변인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역화폐 조례 발의를 했고 그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도의원을 처음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충남의 그 소득의 역외 유출이 27조나 달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의 그 5년 동안의 생존율이 25%에서 27%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매우 어렵구나.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지의 포항이나 군산의 사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2019년도, 20년도 그때는 지역에 2조 원의 유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충남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재 당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제 충남도당 입장이나 중앙당 입장이나 뭐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통령실 용산 이전,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무대응,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 등 중앙정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국민들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년 총선에 집중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현안은 총선 말씀해 승리입니다. 주셨습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선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면 이제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없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지금은 대법원에서 최종 심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큰 일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사항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산 8기 아산시정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아산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산시정에 있어서 지금 유행하는 말로 엿장수 시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엿장수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고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예산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교육 예산이 여가부 공모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써서 예.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하고 재작년에 편성을 예. 하고 의회에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근데 이제 집행을 안 할 때는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예. 대화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득하는 과정, 예.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협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단식 농성하는 사태까지 이뤄졌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서 권익위에 제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이것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불통 행정의 끝판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무원 말고 공무직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직은 원칙적으로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공무원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고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산 시정을 보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소리가 엿장수 시장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아쉬운 얘기를 오늘 걱정이 많이 되고 걱정이 있습니다. 드는데 오늘 대변인께서 나와주셨는데 좀 더 긍정적인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나 김영건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강점을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쑥스럽지만 한데 요즘은 PR 시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의정 생활을 4년 동안 하면서 되돌아보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해왔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10년 수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 국도의 그 뭐라 그러지? 진출입로. 진출입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병목 형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그 병환이나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10년 동안에 못했던 거를 제가 이제 강원식 의원이 그때 예결위원이었었고 지금 현재 복귀왕 도당위원장님이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강력해 가서 주장해서 그거를 이뤄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못했던 거를 이뤄내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여론이 친일 청산에 대한 여론이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의 고향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현충사도 있고 그래서 현충사 이순신 영정이 친일 화가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친일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그래서 뭐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를 끊임없이 끈질기게 해서 해서 해놨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의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끊임없이 부딪히신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 더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더 이제 자신을 알려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리는 방법은 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유행하는 것은 이제 총선과 맞물리면서 출판 기념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출판 기념회는 약간의 좀 피로감이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예. 저는 그 대신 포럼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 23일 날 우리 선장면, 도구면 이제 포럼 지회가 이제 설립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주민들과 토론도 많이 했고 또 경청도 했고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경청을 하고 소통하고 해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그 좀 대규모로 예. 해서 주민들을 초대해서 예. 한번 격이 없는 대화로 저를 알릴 계획입니다. 예, 격이 없는 대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참 한 해 동안 정치적인 답답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한숨을 쉬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렇다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은 올해와 달리 웃음꽃이 피는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영남 대변인님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지난 10월 30일에 이어 다시 한번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주제로 올리고자 합니다. 당시 앵커 브리핑은 지민규 의원이 저지른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충남도 의회 윤리특위가 지민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 전 민간심의위원들이 정직 1개월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산 지역 14개 시민사회가 꾸린 아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윤리특위 회의가 열렸던 6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지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의당 충남도당은 민간심의위 결정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윤리특위는 민간심의위가 정한 수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본회의 의결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윤리특위는 총 9명인데 국민의힘이 7명으로 압도적입니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입니다. 지의원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윤리특위 안팎에선 논의가 정당 의석에 따라 갈렸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성을 띱니다. 공직자, 그것도 도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과 역주행사고, 주치소란 등을 차례로 저질렀음에도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징계를 일단락하는데 공감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지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뤄지는 건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 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는 3,081명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25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지의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건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연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직 기간 동안 지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